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매매 복귀하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실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전 매매했던 거를 보여드리면서 여러 가지 복귀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대다수 성공한 케이스가 많은데, 근데 당연히 매매를 하다 보면 저도 실패한 매매가 있겠죠. 그리고 실패했을 때 아니면 성공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 안 좋은 케이스를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근데 오늘 마침 그런 케이스가 나와가지고 그걸 복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유튜브에서도 최대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 오시게 되면은 이런 매매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 안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 대응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관점과 그리고 훈련 이런 것들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럽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시장이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주식을 계속 하시고 계셨던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찾기도 어렵고 기존에 하던 분들이 좀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존에 이제 좀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클럽에 오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저희가 유튜브에서 매매했던 거, 투자했던 거 제대로 잘 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는데, 그거 여러분들도 할 수 있거든요. 배워서 지금이라도 일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그런 매매를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원활하게 잘 풀어내서 현금 유동성 높인 다음에 매매 트레이딩 하면서 키워나갈 수 있으니까,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많이 도움을 드릴 겁니다.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은 링크로 가입 안내 공지사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먼저 가입하시고 등록되어 있는 글 쭉 읽어보시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지 설명을 해놨으니까 읽어보신 다음에 결정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새 시장이 너무 안 좋죠.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이 쏠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선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매매를 하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슈도 있고 수혜 받는 부분도 있고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갭을 띄었어요. 사실 어제까지 이제 단일가 매매였다가 강하게 갭을 뜨면서 오늘 흐름 안에서 충분히 파동이 나올 수 있겠거니 하고서 파동을 공략하려고 이렇게 한번 매매를 해봤었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갭 떴었을 때 이 중간 갭 뜬 부분, 요 사이 공백을 이용해서 요 안에서 발생하는 파동을 박스 매매로 이렇게 공략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실패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대처해 나갔는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장 시작하고 나서는 바로 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방향성을 어디로 잡느냐 이거를 좀 확인하려고 했었고요. 확인하다 보니까 아랫방향을 잡아가지고 기다렸다가 좀 진정되고 나서 해야지 했는데, 얘가 다시 그대로 올라갑니다. 당일 고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돌파 못하고 이 부근에서 계속해서 박스처럼 만들어지면서 수급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그걸 보면서 여기서부터 해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사실 요 상황에서는 한 요 정도? 이 고점 박스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봐야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매매가 그냥 괜찮게 잘 됐죠. 수익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포지션 잡으면서 바로바로 대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갈 때, 돌파를 해줄 때 여기서 매매했었던 이유이기도 하니까 바로 불타기 매수를 합니다. 근데 보란듯이 실패를 하죠. 이때 거래량이 되게 센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어찌 보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누적돼가지고 실패하게 되는 건데, TMI를 하게 되면은 요새 시장이 안 좋은데 다른 매매에서 수익을 좀 많이 봐가지고 저도 이 매매할 때 다소 느슨하게 한 게 아닌가, 이 정도면은 이거 좀 부족한 거를 느끼긴 했어요. 근데 내심 거래량 여기서 다시 그대로 붙어줄 수도 있겠거니 나름 이렇게 추정하면서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지 하고서 불타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요것도 여기서 실패했으면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서 매수를 안 합니다. 손을 바로 묶어주고 기다렸다가 이 파동 공방을 보려고 했는데 파동이 전혀 안 나오죠. 제가 이제 실전 매매할 때 많이 질문 나오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통 제가 실전 매매 했었을 때는 이런 데서 파동이 나와주면서 이런 데서 파동 이용해서 제가 매도를 하죠. 근데 이런 매도 기회 안 주고 그대로 흘러버리면 어떡하나요? 이 포인트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랬었을 때 제가 이제 했었던 걸 보게 되면은 여기서 대응을 안 했어요. 해도 됐는데 안 했다? 조금 더 볼까? 하면서 어버버버 하다가 그냥 안 하게 됐습니다. 말리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안 했더라도 팠다가 올라올 때
파동적으로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거든요. 이렇게 갈 때 깼다가 올라올 때 여기를 강하게 올라와 주면은 좋은데 강하게 올라와 주지 못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꺾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대응을 못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꼭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제가 여기서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했습니다. 사실 이 위에서 포지션 잡다가 떨어지고 나서 매도를 한 거니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손절 가격 정도 되는 그 정도 선에서 저는 비중을 빠르게 줄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리밸런싱 매도를 한 거고요. 손실 매도를 하는 거죠. 비중을 줄여놓고 나서 봅니다. 매수는 아껴요. 근데 다시 올라와주는 기회 줬었을 때 여기서 그냥 추가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꺾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요 중요했었던 이 시점까지 당일 저점이죠. 당일 저점 부근에서 다시 조금씩 파동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두 번째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수를 하고 매수한 거를 또 바로바로 매도까지 이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스무스하게 요 박스에서 움직임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보란 듯이 다시 또 깨버리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물어보는 질문. 계단식 하락하면은 어떡하나요? 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판단이 이런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위에 박스에서 아래 박스로 내려갔었을 때는 계단식 하락을 하는데 쫓아갔는데 두 번째 하락할 때는 멈췄습니다. 멈추고서 여기서 그냥 다 팔면서 끝내버리는데 약손실 나면서 비중을 낮춘 상태에서 평단을 이 파동 안으로 확 붙여놨기 때문에 이 당시에 평단 자체가 되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박스 이탈하고 내려갔었을 때 그냥 포기를 하면서 다 매도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 약손실 정도 되는 거고 계좌 차원에서는 이제 다른 데서 수익이 난 게 있으니까 충분히 커버를 하고도 남는데 시장도 안 좋고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약손실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 관점에서는 여기서 손절을 한 거다 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때도 최종 마무리 매도할 때까지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한 번에 그냥 이탈했으니까 잘라가 아니라 자를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11,000원까지 건드렸다가 올라오는 거 보고서 하더라도 다시 해야지 박스 다시 잡고서 파동 다시 보고서 다시 해야지 해가지고 포지션 정리를 한 거고요. 이때 이제 포지션 정리를 할 때의 생각이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따라갔는데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두 번 박스가 두 번 내려갔다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를 하진 않습니다. 어떤 종목은 저는 이거 4-5개 아니면은 진짜 한 7, 8개 다운그레이드 박스 계속 나와도 계속 쫓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박스에서 파동이 밑으로 파면서 다운그레이드 나왔었을 때 포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왜 포기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일봉상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시작했었을 때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쫓아가게 되면은 사실 한도 끝도 없이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냥 쫓아가지 않는 선택을 빠르게 한 거고요. 트레이딩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는 편이에요. 일봉상의 상황을 보고서 이게 쫓아가도 될 만한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파동에서 끝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쫓아가더라도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해주고 만약에 내가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회 주는 파동에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손실 리밸런싱 매도 확실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포지션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까지 해주면서 누군가는 그냥 쉽게 일정 가격 이탈하면 손절 이렇게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리밸런싱 위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리밸런싱 매도를 통해서 종목을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손실이라고 표현은 하셨지만 생각해보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딱 끊어냈으면은 어때요? 더 손실이 작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박스 이탈하는 지점에서 끊어낸 거랑 지금 끊어낸 거랑은 결과적으로는 어떨까요? 그쵸. 만약에 칼손절을 하게 되면 요 정도 타이밍에서 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었겠죠 아마도. 요때 했었으면은 손실만 놓고 보게 되면은 가장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단타하는 걸로 기준으로 놓고 여기서 손절 한번 하고 여기서 손절 한번 해서 하루에 2번의 손절을 하면서 좀 손실이 키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약간 궁금할 수 있는 거는 요 부분일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박스 대응을 하려고 여기 저점에서까지 매수를 했는데 바로 매도를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두 번째 박스니까는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누적된 손실이 쌓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맞나? 이게 좀 생각보다 되게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부담되는 거랑 별개로 이런 고점에서 어떤 특유의 종목을 매매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손실이다
수익이다. 요것보다 파동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가 요 시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요즘 최근에 안 좋습니다. 힘 자체가 별로 없어요. 만약에 시장이 좋은 상황이었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요 시점이 어찌됐든 당일 저점 이탈하는 파동이라서 이 당일 저점에서 이 종목이 만약에 파동 가지고 살아날 것 같으면은 이 위에서 올려줘서 이 안에서 분명히 파동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위에서 매수를 한 이유는 저점에 딱 붙어서 매수하는 거를 아시겠지만 박스 매매할 때 제가 그런 매수를 안 좋아합니다. 박스 저점에 딱 붙은 거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범퍼를 두고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저의 마지막 매수였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탈하는 거 보고 나서는 바로 포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만약에 나 이거 이제 앞으로 안 해, 뭐 이런 생각은 아니실 테니까 이제 지켜보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 기준에서는 이런 거죠. 거래량이 동반된 상황에서 제가 포기했었던 1번이나 2번 오게 되면 당연히 기회는 다시 생긴다고 생각은 들고요. 아니면은 이 1번 고점 박스를 돌파해주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어찌됐든 좋아지게 되면은 얼마든지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안 좋아질 때 이게 가격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봉상에서 볼 때 한 10,000원 부근에서 심리적 가격대이기도 하고 라운드 피겨 가격대이기도 해서 여기서 뭔가 파동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추측은 하고 있는데 모르죠. 워낙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나 흐름 자체, 분위기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은 아예 이 밑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방 가격 쪽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끝까지 지켜보고서 좀 더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매매를 할 때 상황도 그렇게 되게 좋지도 않고 시장 상황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있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보는 분들은 상황이 대부분은 반대일 거란 말이에요. 가뜩이나 이제 물리는 것도 많아지고 손실도 커지는데 시장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런 마음에 이제 단타라도 칠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요즘같이 안 좋은 장에서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좋을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아니라면 다른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매번 수익을 잘 내거나 그런 건 아닐 텐데 만약에 제가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수익이 잘 안 나는 상황이다. 그리고 보유한 종목들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류의 단타는 저는 도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자체가 리스키한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안 좋은 상황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 안 좋은 종목의 리밸런싱과 포지션 재정비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임이 더디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진짜 포지션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신경 쓰고 그 안에서 집중하는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 따지고 보면 이 종목 안에서도 그런 걸 하신 거일 거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걸 물어본 거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이럴 게 아니라, 본인의 보유 종목이 어떤 상황에서든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렸다고 해서 이거 안 하는 거 아니고, 뭐 트레이딩이라고 해서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니까, 그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도, 뭐 요즘에 이제 좀 짜증나는 거는 맞지만, 뭐 개인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그 종목들이 다 좋을 리는 없잖아요. 이건 뭐 어니스팀이나 저나 누구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해야 될 거 한다. 그리고 오늘 그게 팁이 된 거다라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지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좀 배워서 해보겠다는 목표의식 한번 가져보시고 저희 영상 처음부터 쭉 한번 보신다던가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클럽에도 좀 들어오셔서 직접적으로 좀 코칭 받고 배워보려고 하시는 것도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계속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도 구독 알람 해주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럽은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